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이 거룩한 섭리 속에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치죠. 가치. 개인, 우리의 한 개인의 가치. 우리 이를 한번 곰곰이 염두에 한번 두봅니다. 살아오면서 평생 살아면서도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정도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느냐,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이런 고민은 안 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없이 보내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요, 한 번 정도라도 해봤다면 그게 절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가치가 없나 하는 것에 인간들이 어느 누구든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자기를 향해서 물어보는 질문, 누구에게나 그 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갖고는 답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하는 말처럼 내 가치가 이 정도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가치가 진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나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어떤 지향점이고 목표가 될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가치에 대해서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애들도 그래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한다니까.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국가에서 어떻게 그대잖아요. 그 국립이라 아주 그 뭐라나 돼 주는 거잖아. 다 그런 걸 뭐라 그러지? 무상.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시험을 다 쳤고, 시험 치는 중에 또 바뀌어갖고 막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갖고 돈이 어떻든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까지 국가에서 다 대주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럴 때는 본인이 결정하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갈 거냐 안 갈 거냐 할 때, 대부분의 애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공부해, 이런 생각이 없어. 부모들이 하라니까 어떤 제도 속에 그냥 얹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대학이 딱 앞에 있는데 대학은 고등학교하고 완전히 비슷한 거예요. 고등학교 안 왔더라면 대학을 못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 그러니까 또 얹혀서 대학도 가야 되는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하면 가장 절실하게,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를, 우리가 청소년 때를 보면요, 전부 다 학교에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치면은요, 개인의 가치에 대한 그 고민을 해볼 어떤 주제도 던지지 않습니다. 그 교육 자체가, 학교 교육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형식적인지, 세월이 오랜 지나고 난 뒤 내처럼 교회에서 참 학교 교육하고 이런 전체를 객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비로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한지 몰라요. 허무맹랑. 그냥 한 인간을 국가라는 조직 속에서 어떤 일정한 제도를 가지고 한 인간이 그어서 교육이면 교육, 직장이면 직장, 이런 거 하고 국가가 가야 되는 어떤 위치에서 필요한 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 내용에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월이 그 속에서 막 가다 보면요,
세월이 지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요, 고민해볼 시간 자체에 대한 이것이 거의 드물다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제 이런 거를 신앙이라는 요소 속에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어릴 때 요 내용에서 저항을 받고 요 내용에서 부딪히 보고, 나는 왜 이랬지, 나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내가 가야 기는 데는 어떤 길이지 하는 이런 고민을 어릴 때 하면 할수록 분명히 그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 참 인생에 정말 최상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최상의 길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인생의 길에서 내가 최상적인 걸음을 걸어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학교에, 제도에 모든 게 다 엉켜 있으면요, 다 얹혀서 살아가면은 대학을 졸업하면 당장 또 직장 구해야 되니까, 직장 구하면 또 당장 결혼해야 되는 줄 결혼하죠. 또 직장에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승진 때문에 싸우죠. 프로젝트, 주어진 프로젝트 실직 때문에 막 고민하죠. 어느 세월에 어느 한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직장 중에서 가장 좋은 직장을 또 공직생활인 줄 알고 공무원이 되면은 막 직장에 퇴직도 안 하고, 아니면 직장이 불황이 없으니까 뭐 그 안정된 직장, 노후 생활이 분명한 그거에서 전부 다 공무원 들어가죠.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전체 나이가 60 이상 돼 가지고 지금은 나이 66인데 이 세월을 가지고 한번 젊은이들의 걸어가는 그런 마둥마둥, 저거는 막 열심히 차도 몰고 막 결혼도 애들하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보기는 좋은 거는 좋은데, 저들이 진정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인생을 어느 날 한번 되돌아볼 때 자기 가치를 되돌아보는데 분명히 어떤 시간을 주었을까? 만약에 그래 주었다면 저런 모습에서 참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저렇게 좀 어쩌면 막 평화로운 것 같기도 하고도 그렇게 어쩌면 낭만적이고도, 한편으로는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거기 허랑방탕할 수가 있다는 그런 모습 속에 긴장됨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60이 내가 노후생활이 보장된다고, 노후생활이 보장돼갖고 그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게 정말 참 인생을 알짜게 보냈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요, 누구에게든지 그거는 그렇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보낸 인생을 우리가 볼 때 과거의 사람들의 흔적을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과거의 사람을 두고 정말 그 인생이 알차다라고 할 때 그 인생을 들어보면요, 하루하루를 긴장되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 인생을요, 참 알차게 보냈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내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가치를 계속 꾸준하게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일반적인 것의 가치를 그래서 그거는 쉽게 유행에 따라 변하고 또 다른 사람 일하면 그 말 쏠끼리 하고 그만 움직이고 이런 가치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궁극적인 가치, 즉 언제 그 가치가 딱 드러나느냐, 코에 숨이 딱 끊어질 때 누구에게든지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때에 당당하게 나에게 주은 인생이 100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1000년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딱 주어지는 평가, 완벽하게 길게 가는 내용도 없어요. 100년 살아도 그 평가가 가치가 어떻게 길어지고 10년 살아도 가치가 떨어지는 아닌 1000년 살아도 그 가치가 여전한 딱 몇 줄 안 되는 그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자기에 대한 가치,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안 그러면은 잘못했다 라는 하는 것에서 딱 판정되는 그 가치가 있다. 그 궁극적인 가치, 최종적인 궁극적인 가치, 개인에게 그 가치에 대한 내용에 잘했다 하는 이 내용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다 그것이 부여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그 가치예요, 가치. 근데 그런 가치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절대적이라 가르고 어떤 변하지 않는 가치니까 그런 가치에 대한 것은 아무도 지금 눈여겨보지 않는, 상대적으로 누가 좀 잘한다 하니까 그만 잘한다 하는 사람 쪽에다 맞춰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한대 나중에 보면 그 엉뚱한 길로 헛방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이미지를 또 그런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현재 전 인류에게 보편적인 내용이 있다. 뭐 감추어졌다든지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라서 뭐 이야기하면 몇몇 사람이나 아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 있는 그 어떤 가치의 기준에, 궁극적인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모델을 낼 때 지금부터 수천 년 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국가 단위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것이 알려져 있고, 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2500년 이상의 참 나라가 없던 민족이, 국가가 1945년에 하나의 국가로 딱 설립되어지는 이 이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의 내용, 이것도 온 사람들에게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궁극적인 가치가 있겠다 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목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모든 사람 쳐다보잖아요. 다 쳐다보는 그 달력을 쓰면서 지금 현재 2017년에 가는데 어떻게 해서 2017년의 숫자가 나오느냐, 어떻게 해서 내 생일이 나오느냐, 어떻게 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하고 만나자 약속하는 이 시간, 이런 일정이 도대체 어떻게 언제부터 이게 근거됐느냐 할 때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바로 거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어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다 공포한 사건, 이것을 지금 각 사람이 달력을 통해서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지 않는 거하고 개인이 지금 내가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가치를 지금 연결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보편적인 내용. 특별히 이제는 2017년을 당해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되어짐과 그 다음에 탄핵되어서 대통령자리 떨어져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이 모습에 대한민국 사람은 현재적이잖아. 현재적이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낮은 자리, 이 내용에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분명한 폭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개인의 가치에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그 속에서 따로 뽑아내야 돼요.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높은 자리, 절대적인 낮은 자리 할 수 있는 구치소와 대통령의 자리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개인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보는 지위, 다른 사람이 보는 어떤 구속에 통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 개인이 존재하는 것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가치가 바로 그 속에 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여기 지금 현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 내용에 이스라엘 자체도 역사 속에서 현재적이죠. 그 다음에 달력도 현재적이라. 달력 보는 것도 우리 현재적이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적으로 뉴스 속에 계속해서 구치소에 있는 모습이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현재적이라. 그럼 이런 현재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바라보고 들려고 있는 내가 나의 가치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하면서 보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치소 아직 감옥에 있은 게 한두 번 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대통령도 뭐 감옥소 들어가는 거 저걸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이런 어떤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 땅에 떨어지는 이 내용에서 자기 가치를 연결하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간섭적으로 막 의뢰에 넘어가는 하나의 타성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 다른 대통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는 다른 대통령과 다르다. 탄핵이 되어서 떨어지는 대통령의 자리를 물러나는 대통령은요, 그리고 바로 구치소 가면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내용 창세기 3장 15절을 연결하는 시점 자체가 현재적이라는. 또 여기에 본문에 말씀하지만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대한민국에 언제 여자 대통령이 있었던, 여자 대통령이 있다가 감옥서 들어간 게 언제 있었어요? 바로 현재라는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에 현재적으로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니까, 그리고 현재적으로 가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현재 모델로 삼는데, 여기서 모델을 삼는다고 해서 단순히 그러면 감옥에 있을 때라든지 안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살았을 때, 코로 숨었을 때만 이것이 남는 어떤 현재적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요소로 인해서도 그렇고, 방금도 제가 예와 세가를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현재라든지, 그 다음에 달력이 계속되어 간다든지, 이 달력이 계속되어 가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 가치 문제에 대해서 예화된 것은요, 이게 같이 간다. 이 세 가지 예가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코로 숨을 쉬는데 끊어지더라도 이 예는 계속 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개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깊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천천히 텔레비전을 보는 제 입장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식을 바라보는 내용이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런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자꾸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그런 거죠. 느끼는 게, 일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내용은, 왜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검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에 대해서 왜 그걸 말이야 인정을 안 하고, 왜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영이 감옥에 가서 그만 깨끗하게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막 감옥에서 생활하면 그만 백성들도 나중에 또 다르게 또 평가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왜 감옥서 있으면 감옥서 갈 게 뻔한데 왜 그 검사들이 내는 그 자료들 그만 잘못했다 하고 깨끗이 성공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여기에 이런 내용에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인기 떨어지는 그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로서, 정치적인 어떤 그 가치, 그 내용에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 개인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지금 구치소까지 내려가는 그 자리 속에 한 개인의 그 과정을 보는 거죠. 그냥 우리는 넘의 일이니까 대통령 되고 감옥 들어가는 그냥 이야기만 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개인은요, 자기 문제인 거예요. 가치 문제를 떠나서, 남들이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를 떠나서 자기 개인의 문제라. 자기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형무소 들어간다, 감옥소 들어간다라고 할 때 자기에게 도대체 이게 못 받아주겠다. 대통령 된 거는 둘째 치고, 감옥서 있는 현재에, 구치소에 있는 현재에서 더 감옥서 간다는 데서 내가 인정하지 못할 것에 대한 철저한 어떤 싸움이에요. 개인적인 싸움이라. 이것도 알고 보면은, 큰 뜻에서 보면요, 개인의 가치 문제에 대한 고민이죠. 어찌 보면 국민들은 어차피 감옥서 감옥에 갈 거를 하긴 했다고 하고 감옥에 갔다 오면 그거 감옥 갔다 온 정도로 그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한 개인에게 여러 가지 얽으면은 제목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거는 하겠는데 이건 내가 인정 못하니까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게 아니다.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가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한번 고민해 본다 그럴 적에,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듣고 나도 내 문제에 대해서 가치 문제를 가볼까?
이게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치 문제 하면 고민해보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중에, 자기의 위치에 있는 가치 문제를 분명히 거기다가 얹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흩어질까? 왜 문제가 생겼을까? 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헤매고 있을까? 분명한 상황은 삶의 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연결해보는 요소란 말이에요. 가치란 문제는 그런 거예요. 개인마다 문제가 있을 적에 자기의 가치를 어디다 연결하냐, 어디에 연결하냐에 따라서요, 그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 내용을 해서 내가 그때에 이런 가치가 있어서 이런 가치 기준에서 결정을 해서 내가 그 적용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을 자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요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가치 문제는 내가 가치를 적용하지 않고 지나오는 지금은요, 누구에게든지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공자 이야기를 하는데, 공자. 지금 대한민국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대한민국 목사가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까 이래 되자면, 공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성인이라 부르잖아요. 성인이라 불러요. 이 공자의 생애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조시대, 이시조선이 하나의 500년 이시조선 자체가 역사가 여기서 고려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거예요. 공자의 생애를 가지고 그대로 대한민국 국정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조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자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에 공자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제자로 남기 전에, 공자에 대해서 제3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공자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갈등들에 대한 이런 요소들에 현재적으로, 상황적으로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겠느냐 하는 것은요, 모르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내용이 앞으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 요소를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자리가 현재는 감옥서 있니, 감옥서 나오니 이렇게 되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공자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델로 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왜? 현재 이야기하잖아. 지금 여기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현재적인 상황을 갖고, 공자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부풀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있는 내용을 갖고 예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전 세계 사람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위치가 있으니까 이런 시간들이 주어진다,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시오.